손익계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과 비용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자산부채 자본이었다면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 비용인 거예요. 수익 비용을 보고해 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 성과를 보고해 주는 거죠. 얼마를 벌었나? 경영 성과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하나가 재산법이죠. 하나가 손익법이에요. 재산법은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서 계산해요. 결국 자본의 변동이죠. 그러면 회사의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자본이 변동했다는 얘기는 경영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변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변동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이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자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거래로 인해서 변동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 거래고요. 하나가 뭐냐면 손익 거래예요. 이 두 가지 거래에 의해서 자본에다 변동하는데, 자본 거래는 기업과 소유주 사이의 거래를 얘기한다고요. 손익 거래는 이런 거래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과 소유주의 거래는 우리가 돈 번 게 아니에요. 아니, 기업 주인이랑 그 기업이랑 거래한 건데 뭘 돈 번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돈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경영 성과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자본의 변동 안에 혹시나 자본 거래가 들어가 있다면 그 자본 거래를 조정해 줘야 돼요. 요렇게 계산하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 성과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해요. 그런데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는 손익계산서, 손익거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손익거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법처럼 경영성 자본거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손익법이죠. 그래서 28페이지의 양가로 1번 재산법을 먼저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결과를 경영 성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경영 성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걔가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죠. 자, 회계법인 진의 X1년 재무상태 중 자본만을 표시한 것인데, 자, 요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보면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럼 기초 자본이겠죠? (3만 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원 월급으로 4천 원이 나갔고요. 전기요금으로 1,000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회계 서비스 수입, 회계법인이니까 회계 서비스로 돈 번 게 매출일 거예요. 회계 서비스 수입이 2만 원이죠. 그 다음에 회계법인 진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대표이사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3만 원 중에서 빼갔대요.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었나 보죠. 6천 원 빼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모품 사용한 게 400원이 있죠. 소모품 사용한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랬더니 기말의 자본이 38,600원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만원에서 이거 쪼르륵 다 더하고 빼면 38,600원이 나오더라 그 얘기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재산법에 의해서 이 회계법인 진의 경영성과를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재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재산법 자, 기말자본에서 자, 기초자본을 빼고 혹여나 자본거래가 있다면 이 자본 변동 안에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분이 있다면 그 자본거래를 고려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성과가 나와요. 저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기말자본이 얼마냐면 여기 38,600원이죠. 자, 기초자본이 얼마예요? 3만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거를 다 더하고 뺀 게 나오는 거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결국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고 뺀 결과가 얘라고요. 8,600원. 그런데 이 안에 자본거래가 있으면 고려해줘야 돼요. 자본거래가 있죠. 여기 대표이사 인출액. 이 회사와 대표이사는 기업과 소유주의 관계잖아요. 예, 자본거래라고요. 자본거래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려면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성과가 나오죠. 얼마냐면 14,600원 이렇게 나오죠. 요게 경영성과예요. 요게 요렇게 계산하면 재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손익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수익과 비용을 빼면 돼요. 자, 수익에서 자, 비용을 빼면 되죠. 자,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구분해 보세요. 얘는 자본이죠. 직원 월급은 급여라는 비용이에요. 전기 요금도 비용이에요. 회계 서비스 수입은 우리가 돈 번 거예요. 수익이죠. 대표이사 인출액은 자본거래니까 손익거래에 들어오지 않고요. 소모품 사용액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 여기 2만원. 자, 비용이 얼마? 저 직원 월급 4,000원. 전기요금 1,000원. 그 다음에 회계 서비스 수입이 2만원 여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비용 소모품 사용액 400원. 이렇게 하면 14,6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재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일단 요 금액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얘만 빼는 거잖아요. 손익법은 얘 빼놓고 나머지를 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 똑같다로 결국. 근데 이제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 요 손익법에 의해서 작성해요. 손익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면 되죠.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수익. 정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뺀 거를 경영성과라고 하고 얘를 지금 수치로 표현했으니까 얘가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손익법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적어주고
회사의 이름을 적어준다 그랬어요. 회계법인 진이었죠. 얘는 flow, 유량의 개념, 특정 기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간을 써주셔야 돼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적어주시고요. 수익과 비용을 적으시면 돼요. 수익을 먼저 적으시면 돼요. 수익 여기 있잖아요. 회계 서비스 수입. 자, 2만원 이렇게. 일단 비용을 적으시면 되죠. 자, 비용에 뭐가 있냐면 직원 월급이 있었어요. 얼마 있었냐면 4,000원 있었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있었어요. 1,000원 있었죠. 그 다음에 송호품 사용액 있죠. 얼마냐면 저게 얼마냐면 400원 이렇게 있었죠. 자, 얘를 다 더하면 5,4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만원에서 5,400을 뺀 14,6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고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31페이지 와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자, 1부터 6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보라 그랬죠? 상황 A를 보니까 기초 자본이 4만원, 기말 자본이 모르겠고, 적어볼까요? 기초 자본이 4만원이죠. 상황 A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기말 자본을 모르겠죠. 얘를 모르겠어요. 수익이 2만원이고요. 비용도 모르겠죠. 이게 얼마냐면 모르니까 2번. 그랬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10,000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2번의 금액은 10,000원이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별다른 예의가 없으니까 그 위에 표 위에 문제를 보세요. 다음에 각 상황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자본거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 자본의 변동에 자본거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자본의 변동은 몽땅 다 뭘 거냐면 손익거래란 얘기죠. 그럼 이 손익거래란 얘기는 결국 수익과 비용만 고려한 변동분이다 그 얘기죠. 자, 수익과 비용의 변동분을 고려한 게 뭐예요? 얘잖아, 얘. 그러니까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까지 10,000원 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말자본이 얼마예요? 50,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상황 B 해보세요. 상황 B. 기초자본을 모르겠고요. 여기가 상황 A고요. 자, 기초자본 모르겠고 기말자본이 70,000원이고 수익이 30,000원, 비용이 10,000원. 자, 그럼 당기순이익 알 수 있죠? 여기서 빼면 되니까 20,000원. 이 얘기는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자본이 20,000원 더 증가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이 50,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황 C도 해보세요. 자, 상황 C. 기초 자본이 60,000원. 기말 자본을 모르겠고 수익도 모르겠고 그런데 비용이 15,000원. 당기순이익이 25,000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25,000원이니까 수익은 4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 구할 수 있죠?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자본이 25,000원 늘었다는 얘기니까 기말 자본이 85,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